지금부터 본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재범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나노입자 합성, 나노입자 바이오, 에너지 촉매 응용 등의 연구를 수행하시어 2013년에는 우수연구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나노입자가 무엇이며 그 합성방법과 다양한 응용 예시에 대해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사인을 보면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되네요. 다 되네요. 잠깐만 한번 가동시켜 볼게요. 예, 됐습니다. 예,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에 있고요. 화학과에서 요 나노화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인데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맙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올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강의하려고 애를 좀 써볼게요. 원래는 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내릴게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으로 최대한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이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와우. 신나는 과학 어드벤처 금요일에 과학 터치. 과학이 신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과학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나는데 중학교 2학년을 넘었으면 과학 포기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와서도 많은 학생들이 그만둬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만두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나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고, 걔는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거든요. 그 작은 물질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소개해야죠. 한번 봅시다. 예, 저는 이름은 이재범이고요. 누구라고요? 이재범. 오, 반응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직업은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교수로 있어요. 예, 그냥 교수 꼰대예요. 대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얘기하는 꼰대고요. 몇몇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이었나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특히 화학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화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화학적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퀘스천 3번이 과학 점수는 실제 몇 점이었나요?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이 화학이란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었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 나이 또래에는 과학자가 넘버원이었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런 내용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많이 견학 갔고 요렇게 과학관도 많이 왔고 그리고 카이스트도 많이 놀러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과학책과 가장 어려웠던 과학책은 무엇인가요? 물어봤어요. 최근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한 학문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책을 현재 독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 잠이 잘 안 오면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 한 2, 3분 내로 잠을 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면제로. 저는
숙제가 가장 좋은 수면제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숙제. 그 양적 컴퓨팅이 예, 너무 어려워요. 유유 두 개 해놨고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공부시켜준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 이분이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토부 교수님이라서 코 교수라고 제가 맨날 놀리는데요. 잘생겼죠? 그죠? 예. 예. 노벨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7번째,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나갑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선물은 없습니다. 과학자가 여기 앞에 단연코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잠깐, 단연코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뭘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만들어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문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네. 혹시 뭘까요? 혹시 엉뚱한 거? 맞아요. 엉뚱. 여기 엉뚱.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야, 이거 맞추는 사람 있나 보자. 응? 두 개의 엉이 항상 필요해요. 과학자는. 엉뚱은 맞아요. 엉방, 엉성, 땡땡.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 엉땡? 엄습? 다 아니에요. 그냥 빨리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희가 맞춰볼게요. 조금 기다려볼까요? 자, 엄마랑 상의하세요. 보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들어갈 말. 여기 누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네,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단연코 가져야 될 게 엉뚱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엉덩이가 필요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능력,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왔고요. 세 분의 부캐를 더 모셨어요. 이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저 혼자만 도저히 못하겠어서. 똑같은 분 아니죠?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잘 몰라요. 예. 예, 성함은 나궁금이란 분이고요. 예, 이분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는 분이고, 이분은 늘 생각 중이라는 분이에요. 늘씨예요, 늘씨.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죠. 예, 기다려봐, 나 생각 중이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난씨예요, 난씨. 난해결사. 예, 다 알려줄게, 하하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저를 좀 도와줄 거예요. 네, 한번 가봅시다. 세 군데에서 사진을 찍은 나중에. 아니에요, 나는 훨씬 잘생겼지. 안경도 똑같은데요? 안경의 형태랑. 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나노 큰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부터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그 인문학에 계셨던 분들은. 예,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에잉? 왜 이런 게 나오지? 뭔가 과학 관련. 원래는 제가 아이돌 사진을 갖다 붙여. 이거 잠깐 꺼놓고 해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이거 실제 아이돌 사진을 들리시죠? 제 목소리? 예. 아이돌 사진을 붙였는데 그 카피라이트 판권 때문에 GPT로 바꿨어요. 예. 어떤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의 사진을 GPT로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는 보이 그룹이 지금 또 등장하고 BTS? 있어요. 바꾼 거? 자, 앞에 몇 명? 4명. 왜 계속 되냐? 자, 계속 갑니다. 4명. 또 4명. 자, 잘 보세요. 또 관련 아이돌이. 자, 이제 엄뚱 씨가 나오셨어요. 네. 보여드린 사진점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엉뚱 씨가.
좋아, 뭐든 좋아. 자, 그냥 막 얘기해요. 네 명 그리고 아이돌이죠. 4명이고 남자예요, 남자.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 아니야, 여자 있었잖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 자, 쉬, 또, 모두 사람을 찍어요. 또. AI 남자입니다. 또 AI로 만든 거예요. 자, 뭐요? 한번 가볼까?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반말할 거예요. 이게 뭐야? 자, 이제 해결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힌트를 주고 있죠. 알겠다. 모두 노란 머리가 있어. 여기 한 50점 맞았고 100점 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누가 나왔어? 염색. 염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들 염색하신 분 잠깐 손 들어 봅시다. 자수합시다. 자, 보셨어요? 눈치채셨나요? 예, 이 아이돌은 검은 머리를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갈색, 뭐 흰색, 금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죠. 이 염색하고 나노하고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물질이 남은. 이야, 너 대단하다. 내가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암모니아로. 아니, 어디서 그렇게 주워 들은 게 많았어? 예. 먼저 맞짱 뜨자. 염색약을 지금은 우리가 어머니들 사용하시는, 아버지들 사용하시는 염색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젤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바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안을 잘 보면 이런 파우더가 들어 있어요. 이런 파우더. 그리고 이 파우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나노가 등장하고 있어. 200나노미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나노미터고 그러면은 한 요 정도가 한 200나노미터가 되겠지. 그죠? 네. 얼마나 작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좀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작은지? 예. 근데 이게 뭘로 되어져 있을까요?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염색약에 이런 나노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뭘로 만드는 나노물질일까요? 젤? 그럴 수도 있고. 아니. 화학물질인가? 화학물질은 아니. 응? 탄산 아니에요? 아니. 혹시 화학물질은 아니야? 아니에요. 역시 아니었어. 혹시 저쪽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 큰일 났네. 뭐로 되어져 있냐면 한번 가보자. 힌트는 담양이야. 전북 담양. 어머니들이 맞춰줘야 돼요. 담양하면 떠오르는. 그렇죠. 대나무를 무지막지하게 잘게 자르면 여러분들 머리 염색약에 들어있는 게 대나무예요. 거기다가 이제 염색제를 케미컬을 묻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염색제 우리 볼 수는 없지만 거기 들어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갑니다. 어려워요. 여기가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1나노미터, 1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박테리아 알아요? 그죠? 박테리아 크기가 약 한 1마이크로미터. 우리 막 손 씻어 했을 때 나쁜 물질 박테리아가. 그리고 코비드 19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아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바이러스가 약 한 100나노미터, 1나노미터를 100개 만든 100나노미터. 그리고 우리 DNA 알잖아. 이제 DNA 금요일 날 많이 왔으니까 DNA가 뭔지 알아. 걔네들의 크기가 약 한 50나노미터. 그리고 항원 항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진짜로?
고마워. 항체가 형성돼야지. 이렇게 면역 주사 맞을 때 그때 그게 약 한 10나노미터. 그 정도. 그리고 나쁜 그 독성 물질들 약 한 1나노미터. 그 정도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일은 여기 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요 구간에 요런 동그란 물질을 만드는 일을 해요. 이 동그란 물질을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엄청나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봅시다. 염료, 착색제, 그 염료, 그게 그 약 한 1나노미터 수준이고요.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나노미터가 약 한 1에서 10나노미터. 그리고 걔네들을 연결해 놓은 거를 우리가 연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약 100나노미터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할 거야. 집중도가 떨어지기를 시작할 거야. 무슨 일? 이어폰을 끼고 아이고, 큰일 났다. 노이즈 캔슬. 아이고. 우와 뒤로 가신다. 얘가? 그래서 아예 작동이 안 된다. 예. 뉴턴 들어봤어요? 네. 사과나무. 대단한데? 이 뉴턴이란 분은 고전역학의 할아버지야. 역학은 뭐냐면 운동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수학식으로 계산하는 게 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역학 부분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10나노보다 더 큰 지역, 뭐 1km, 100km 그 지역은 전부 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역학, 우리가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10나노미터보다 그 낮은 거를 만든 사람은 닐스 보어. 그렇죠. 닐스 보어라는 분이 이제 양자역학의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 만드는데 이분은 10나노미터보다 작은 영역에서 벌어지는 양자 현상을 수학식으로 만든 최초의 과학자예요. 제가 조금 더 진행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영역, 여기가 지금 겹쳐지죠. 그렇죠? 고전역학에서의 방정식과 양자역학의 방정식이 겹쳐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딱 서 있으면 고전역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나를 양자역학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영역대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노입자를 만들어서 고전역학으로 이해를 하면서 양자역학적인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모든 나노입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영역대에서의 물리학을 알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게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 요 영역을 연구해 왔어요. 요 영역을. 어렵지? 자, 시간 30초 줄 테니까 빨리 아빠, 엄마한테 요거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 시작! 알려줘. 선생님 알려주세요. 빨리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없어. 뭘 알려달라고 그러고요? 분명히 엄마하고 아빠는 다 이해하셨어. 엄마 컨닝하는데요? 컨닝하는데요? ChatGPT한테 몇 살이에요? 5학년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예. 학교에서는 대학교 어디 다니지? 누가 컨닝하는
누가 ChatGPT한테 여쭤보니 네, 질문하세요. 손님이랑 그렇죠. 예, 이 바이러스도 예, 그 영역대에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이해했죠? 아니요, 엄마가 안 알려줘서 이해해. 엄마를 무시하면 안 돼.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은 요 영역대를 알고 싶어 해요. 마치 제가 요 영역대를 만들어내면 아까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질문을 하셨는데 DNA와 엔티전, 엔티바디, 항원항체의 항원항체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걔네들도 약간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경계에서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 자체가. 자, 엉덩 나갑니다. 엉덩은 생각해야 돼. 생각.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초가치고 동글게 만드는 거예요. 몰라 나도. 나는 답을 안 알려줄 거야. 엄마 찬스. 정답 ChatGPT 찬스. 엄마 찬스를 쓰. GPT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GPT는 잘 몰라요. 예. 아니 이거 사진. 자, 지금은 엉덩할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시작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밑으로 올 때리고 근데 10nm를 두 대를 합쳐서 만드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아 어려워. 아니 예, 맞는지 틀렸는지 그럴 수도 있고. 틀렸는지 알려주셔야죠. 야 그거 ChatGPT한테 물어봐. 자, 엄마 아빠 찬스 또 사용합니다. 빨리 여쭤보세요. 뭐야 저 엄마는 ChatGPT 찬스를 씁니다. 예. 나도 채찍. ChatGPT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되게 궁금하죠? GPT 써도 돼요? GPT 쓰면 안 나와요. 형 써도 돼요. GPT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아 아는데. 네. 자, 뭐든 좋아요. 알면은 쓸 자, 자기가 상상한 거를 엄마한테 설명하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중요도 많은 거지. 그럼 저게 만들어지. 그 정도로 만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의 반사 함정을 넣어가지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들었어요? 자, 개봉박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답인가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뭔데요? 예. 그 방법이 뭔데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요렇게. 저는 요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만들어 올라가요. 아까 이거보다 더 작은 물질들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작은 분자, 어려운 얘기니까 작은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법. 마치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뭔가 재밌는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영어가 나오는데 혹시 읽을 수 있니? 바텀업이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법. 또는 굉장히 큰 물질을 파파파파파파파파 해서 부숴서 내려가는 거예요. 부숴서 내려가서 근데 아래에서부터 부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부수는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방법, 또는 큰 물질을 잘게 부셔가지고 쌓아 내리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요. 빛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자르는 방법. 예, 부수는 방법. 잘게 부수는 방법. 예, 조금 더 볼까요? 그 질문 답이 나와요, 이제. 네. 그림이 조금 작은데,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설탕 몇 조각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이 있는데, 그게 나노 입자라고 하면 8개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혹은 굉장히 큰 거를 잘게 쪼개서 8개씩을 만들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가지. 자, 요까지 쫓아왔니? 이제 막 그 졸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라고. 이게 어떻게 재밌겠어. 선생님도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몇 번 고비를 맞이했거든. 지금 여러분들도 이 1시간 수업 중에 지금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그죠? 자, 집중하려고 애씁시다. 선생님은 금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자, 각자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 볼까? 자, 금가락지 하나씩 다 있지? 아니, 공동이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혹시 나는 금가락지도 없네. 놀리시는 거예요? 와, 선생님 차별하신다. 그래서 금가락지는 눈에 보이는데 금나노 입자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뭐지? 소중히. 과학 시간에 봤는데 비커. 비커에다가 2개의 물질을 집어넣어요. 이게 NA가 있고 CL이 있는데 여기 AU가 화학식으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물질을 집어넣고 그거를 금 나노 입자를 만들게 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서 물에다가 넣고 90도에서 열을 올려서 막 저어주고 다시 다른 케미컬을 집어넣고 다시 90도에서 20분 기다리면 색깔이 점점 바뀌면서 금나노 입자가 만들어져요. 가장 쉬운 합성법인데 현재 존재하는 가장 쉬운 합성법인데 많은 그 화학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못 만들어내요. 너무 어려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탑다운은 어떻게 하냐면 금 덩어리를 볼밀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이고 거기다가 금 가락지를 집어넣고 얘네들을 고속으로 막 흔들어대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이제 막 잘게 부셔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바텀업에서 하나하나 조밀조밀 쌓아가는 화학적 방법, 이렇게 금가락지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깨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2개가 지금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금입자야. 이렇게 생겼어. 약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렇게 검은색의 이미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어디 쓰이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 이렇게 예쁜 결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원자? 네. 그 화학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약 옹스트롱보다 작은 단위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검은색으로.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노 입자를 만들어 가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에서부터 조밀조밀하게 쌓아 올린 입자들. 만들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가격이 금 한 돈에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게 말이죠. 한 60만 원 정도 하죠. 선생님 그러면 저기 금 한 돈이 몇 g이나 될까요? 그러게 말이죠. 3.75g. 와 선생님 정확하시네요. 10 하나는 금나노 입자 3.75g은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은 너무 싸. 예? 1억? 1억이요 1억이요. 1억도 너무 싸요. 10억? 1,000억.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가격을 보고 왔거든요. 설마 1해? 네? 해는 무슨지 잘 모르겠고 야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 3.75g 할수 없어. 금나노 입자 한 돈이 18억 정도. 와. 야 우리 돈으로 못 사겠네. 야 지금 금을 사자.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그래요. 첨단 기술이. 과학의 힘이야.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이고요. 나노가. 자, 갑자기 또 부캐가 등장했어요. 저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부캐가 나노 입자를 합성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크기와 모양. 매우 정교하게 크크와 모시기를 조종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들키다니. 이거 세자, 네자, 5살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크기와 모양. 어떻게든 1에서부터 10나노 입자를 만들고요. 모양도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야지 그게 3.75g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가격이 돼요. 이야. 그거 하나 만들면 평생 동안 살 수 있겠네. 아니요, 못 살아요. 다 만들 줄 알아, 이제는. 이제 뭐 다른 부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기와 모양을 제대로 만들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그 넣는 물질의 양, 우리가 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이 넣는 물질을 어디다가 녹일 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용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쫓아오고 있네. 그리고 얼마나 끓일까요? 아까 몇 분 끓였지? 20, 쫓아오네. 그쵸? 여기 20분. 어디 있노? 20분 끓이고 있고. 온도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몇 도를 사용하고 있지? 90도. 만약에 91도면. 그리고 환원제라고 해서 이 금은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 아이들이 금 물질로 평 하고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속성 있게 만들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환원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환원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복잡해져요. 이게 진짜 애매한 차이라도 다른 게 될 수 있고 되게 복잡해지는 그러니까요. 새로운 방정식이 예.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저기 밑에 합성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뭔가요? 그리고 여기 있네. 그 외에도 여기 나오네. 그날 날씨 이런 비 오는 날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습도, 외부 온도, 합성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왜 있어요? 심지어는 합성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내가 오늘 저녁 때 어떤 아가씨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합성하기 싫어. 대충. 오늘 저녁 때 하나 게임 봐야 되는데 대충. 선생님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화에서 그 아까 국회 그러면은 꽝이 나요. 그러면 꽝이 나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비커에 얼마나 정교하게 닦느냐. 엄마는 여러분들 라면 끓여줄 때 그 대충 닦아서 라면 끓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네. 정교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심하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갑자기 왜 엄마 그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어휴 골치 아파요. 선생님이다. 말도 못하게 골치 아파요. 안경도 똑같아. 예. 자,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Q3 다 왔어 이제. 이거는 엉뚱과 엉덩이 같이 와야 돼요. 이렇게 만든 나노 입자들, 아까 그 검은색 입자들을 가만히 오래 놓아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노 입자들이 합쳐져요. 이분이 120년 전에 그때는 나노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노벨. 화학자인데 계산 화학자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험 화학자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분이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가는 거야. 한 80년이 지나서.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이게 수학의 힘이야.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줄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만든 나노 입자들을 가만히 오래 놔두는 거야. 나를 가만히 오래 이렇게 놔두면 우리 한번 1분만 이렇게 있어 봅시다. 전화가 약간 생겨. 전화가 생겨. 뭐든지 가만히 있어요. 죽을 것 같죠, 그렇죠? 나노 입자는 이렇게 가만히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 움직여야 움직일까? 그럴까? 서로 하면 좀 약간 뭐라 증발한다. 그럴까? 뭔가 되게 변형 같은 게 될 거야. 변형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물질이 떨어져. 그럴 수도 있고, 그 말도 맞고. 마지막! 결합이요. 정답!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다 뭉쳐져 버려요. 자, 아까 어떻게 얘기했지? 3.75g의 금 나노 입자가 몇 억? 18억. 이었는데 걔네들을 가만히 놔둬서 금가락지가 되게 하면 얼마? 제로. 갑자기 확 오지 않아요? 제로 원. 그럼 저 같은 화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18억이란 돈을 어떻게든 키핑을 해야 되지. 그죠? 왜냐하면 다 뭉쳐버려요. 더 이상 나노 입자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냥 금가락지가 돼버리는 거지. 오히려 좋은데. 당연히 속삭하겠지. 난 똑당해. 응. 응.
선생님이 그러시면은 120년 전에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이, 골치 아파. 도대체 왜 뭉치는 거예요? 왜 뭉치는 거예요? 엄청난 물리학이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강의가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되게 어렵게 준비를 해왔고 정말 긴장하면서 왔는데 다 지금 코 올리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와 머리가 터지겠는데 저분이 지금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맞잖아요. 선생님 저기 부캐도 하나이글스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하나이글스 그거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이분 성함이 비랄리움 오스트발트라는 분이고요. 아까 나왔잖아. 예, 아까 그분이죠. 러시아 지금 현재 라트비아로 된 화학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120년 전에 설명했던 게 뭐냐면 오스발트 라이프닝. 이 뭐냐면 이분이 만든 숙성이란 개념이에요. 숙성이 뭔지는 알죠? 익히는 거예요. 무언가 오래 둬가지고 오래 두면 이제 소고기 맛이. 그 변하는 거죠. 마치 그 발효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우리가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이 개념에서는 지금 보면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아까 그 나노 입자 잠깐 가볼까?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면 오래되면은 어떤 게 먼저 녹아나갈까? 이거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고민을 해보니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 더 잘 녹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상컨대 요 작은 크기, 큰 크기.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빨간 게 녹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크기에다가 이렇게 달라붙고 있어요. 네. 이게 나는 이거를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 고등학교 때 일진들한테 잽도 못 쓰고 당했던 기억 있지? 네,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덩치가 되게 크거든. 그러면 나같이 덩치 작은 사람은 요렇게 하고 있다가 덩치 큰 일진이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줄 수밖에 없어. 반항을 하면 맞아. 그러니까 줘야 돼. 아, 이거 왜 없지? 똑같은 현상이야. 우리가 이거를 물리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똑같은 사이 현상하고 같이 덩치가 큰 나노 입자가 작은 나노 입자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와 일진이.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최종적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커다란 덩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스트발트 라이프닝이라고 얘기해요. 라이프닝. 오스트발트 숙성. 요걸 발견한 이 수학식으로 만든 분이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어요. 1903년에 세 번째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자, 다 왔어. 다 왔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남은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봐. 이 엉덩이가 필요해요. 자, 지금 오랜 시간을 두어도 그 작은 아이가
돈을 안 뺏기게 할 방법을 찾아야 돼. 수류탄. 아니, 지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자, 시간 한 1분 줄 테니까 엄마랑 상의해서 답을 알아내래. 바로 생각났어요. 병원 같은데. 병원은 비싸니까 우선은 그 청양 고춧가루를 갖다가 수류탄 안에다가 넣고 콩알탄을 넣고 바깥에다가 추적하면은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모래가루. 모래가루도 모래가루도 1분. 잘 넣어줘. 선생님 저 이미 생각했어요. 바로 수류탄을 이용하는 수류탄. 아 선생님 저요. 저희에게 자, 저쪽 빨간 학생부터 얘기해 봅시다. 그냥 금 나눔자의 크기를 그래서 똑같이 만든다. 빙고. 그 산소를 차단해요. 왜냐하면 녹이 슬면은 입자가 작아지고 맞아요. 예를 들어 큰 거랑 작은 거랑 나눠져가지고 그냥 뭐 저기 많은 것처럼 크기를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내가 도망한 거. 진공? 아니 옆에 사람이 말하는 맞아요. 진공상. 어? 진공상. 진공 상태 가능해요. 왜 답이 여러 가지 답이 있다니까 맞지? 아까 다양하다 했잖아. 잠깐 안 들려. 잠깐만. 가루를 뿌려가지고 저희 가루를 뿌려가지고 가능해요. 답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거를 생각을 해봐. 큰 아이가 있는데 내가 작아서 돈 뺏기게 생겼는데 안 뺏기게 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면 크게 덩치를 크게 해요. 경찰서하고 경찰 아저씨하고 늘 같이 다녀요. 엄마랑 같이 다녀요. 태권도 배워요. 뭐 다양한 답이 나올 거 아니니. 여기도 네, 마찬가지. 자,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네. 진짜로? 네. 유인탄 총. 궁금해요? 네. 진짜야? 네. 아니 전혀 집중하지 않는 저쪽 뒤에 어머니가 두 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가볼까?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결해요. 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노화학자들은 나노 입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그 금 얘기했어요. 요게 이렇게 위에다가 털을 달아. 그러니까 이제 방어막을 다는 거지. 방어막. 그 큰 입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작은데 빠져나가지 못하게 요렇게 방어막을 달아. 그러면은 실제 모양은 요렇게 나노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외부에서 금 입자가 와도 이 방어막 때문에 더 이상 녹지를 않게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요. 근데 저 방어막을 설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금 그래서 이 금나노 입자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야. 나노 입자 표면에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한 층을 코팅을 해요. 이렇게 딱 한 층만 코팅해요. 그 이상은 코팅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한 층만 딱 코팅하는데 그 높이가 0.2 나노미터. 에이 아시나요? 0.2 나노미터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 나노미터도 아니고 0.2 나노미터 수준. 그럼 전체 크기는 얼마야 지금? 한 3 나노미터, 4 나노미터 정도 하죠. 네.
자, 엉뚱?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든 나노입자 어디에 사용할까요? 사회적으로는 분단을 만드는 게 좋. 어? 뭘? 분단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 글쎄. 모아가지고 분단을. 이게 좋은 생각이었어요. 팔아서 돈을 주고 돈으로 어. 다시 그 입자를 만들고 그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 판 돈으로 또 만들고 하면 이제 그렇죠. 오, 똑똑하다. 근데 왜 자, 다시 뭐든 좋아 상상해봐요 라고 나왔잖아요. 자, 엄마랑 아버지랑 자, 상상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냥 물량으로 상대하는 거야. 아무리 상대가 세다 해도 물량으로 가져가고 많아도 많은 거. 그치. 화학변. 그리고 변기를 만드는 거. 선생님 이거 되게 싫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 좋은 것을 찰 수 있는 거는 그걸로 줄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도 그거를 줄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쁜 큰 나무자를 그거를 납치해가지고 경찰에 야이 친구는 납치만 하는 자,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뭐든 누가 나오나? 신소재를 신소재, 그렇죠. 신소재를 만들어서 이게 나노 입자가 신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까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신약 식량 조금 이렇게 좀 양. 벗어나긴 하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힌트를 주자면 나노 입자는 절대 싼 물질이 아니야. 선생님 그럼 양자 컴퓨터 네. 양컴이요. 네. 아까 뭐 양자 컴퓨터 만드는 일도 나노 입자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답. 그렇죠. 나노입자가 원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원자료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볼까? 뭐야? 그럼 원자가 있으니까 원자탄을 만들어서 파이어를 날리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인정이야 폭발하는 게. 한번 가볼까요? 이제 거의 왔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저희 집에 없는데요? 자연 보자. 집에 있어. 왜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있어요. 있어. 코로나 여기 코에 찔러가지고 싫어.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뚱뚱 해가지고 딱 떨어뜨려서 쫙 봤던 거 기억나지? 네. 끔찍해. 자, 여기에서 도대체 그 비싼 나노 입자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 그 작은 병 하나. 이거 알아내는 사람. 거기 작은 병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물. 해봐. 저 핑크색 선. 핑크색 어디가 핑크니? 요거? 예, 그거. 이게 나노가 아닌데. 저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또 저 S 그거 떨어뜨렸을 때. 떨었을 때 여기? 또 이거 코에 기르는 거기 끝에 이렇게 두 개.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 저거 밑에 갈 때 천이 있잖아요. 네. 그 천. 그럴 수도 없어요. 선생님, 그 귀이게 그거 넣는 거 거기에 있던 그 물 같은 거. 그렇지. 이거 답이 이미 나와서 내가 지금 요 방? 답은 학생이 맞췄어. 요 핑크가 금나노 입자야. 왠지 뭔가 특별하다. 저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그럼 저 팔면 우리 부자인. 무지막지하게 조금 선생님 들어가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거 빼내도 돼요? 못 빼내. 너무 작아서. 작아서 빼낼 수가 없. 어. 그럼 저게 수십만 안 돼. 저게 그럼 수십만 나노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까 이 용액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용액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색을 맺어요. 색을 맺어가지고 와 우리 집에 원래는- 10만 원짜리가 있었다니. 용액 안에 들어있다가 그 아까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모여요. 그 모이면 띠를 이렇게 핑크색 띠를 만들게 되고 그 핑크색을 만들어내는 게 금이야. 금. 얘가 정답이 금. 잠깐만 저기 강아지가 뭐지? 어. 저 무슨 나노미터 안에 강아지 3마리 여기는 아니 나 헤이즈 최근에 암 걸려본 분 없네. 아우 다행이네. 최근에 중환자실 한 10개월 이상 입원 없네. 선생님 그럼 이미 병실에 누워 있. 최근에 천국 갔다 와본 분 없네. 다행이네.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나노 화학자들은 병원하고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나노 입자가 천문학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스가 의학에 사용하는 거예요. 의학에. 그래서 표적 항암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만 가서 암 치료를 했으면 좋겠지.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엉덩이 들어가가지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나노 로봇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거고요. 치매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많은데 한 20만에서 거의 이제 100만이 가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치매를 치료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나노 입자예요. 그래서 나노 입자를 우리 브레인, 그러니까 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뇌를 최대로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요 약물 전달.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학생들 중에 어머니들 중에 아버지들 중에 MRI 정도는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못 해봤어요. 그죠? MRI. 커다란 기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앵앵앵앵앵앵 소리 나면서 이미징을 하는 그게 뭐예요? CT 말고 토모그래피 말고 그 MRI는 그 M자가 자기공. 마그네틱 입자인데요. 그러니까 자성 입자야. 근데 이 MRI 그 큰 장비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어떤 기관들을 이미징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기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를 먹어요. 먹어서 그게 쭉 가서 만약에 간으로 간다 하면 간 주변에 그 나노 입자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MRI가 자성체죠. 쫙 앵앵앵앵거리고 돌아가면서 얘네들을 이미징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지. 시그널을 더 크게.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걸 조영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싸도 먹겠죠. 그쵸? 네. 비싸도 찍는 게 더 비싼 건가요? 비싸도 표정항암제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아픈 부위를 낫고 싶으니까. 비싸도 치매 예방하는데 그 약물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거 많이 해요. 되게 엄청난 게 되거든요. 온실가스의 주범이 뭐지? 이산화탄소요. 너 다 아는구나.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를 그냥 다시 카본과 옥시전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이 촉매를 사용하거든요. 그때 요런 촉매를 사용을 해요. 그때도 전부 다 나노 입자. 또 요즘 전기차 집에 한 대씩 다 있지? 아니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이다 이거는. 자 집에 전기차 하나씩 사드립니다. 거기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나노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저장 기술 장치로서도 나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시작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 나노 입자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사용되는 분야가 많아서 아닌데 수 있죠. 두 분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브가 그 이름 8자가 뭔가 엄청나게 그렇지. 고전학 할아버지하고 양자학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노 입자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전역학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양자역학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어요. 어떻게 합성을 했죠?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운이랑 그리면서 업이요. 아래에서 이렇게 쌓는 방법 무슨 방법? 아닌데 바텀업 방법. 위에서 잘게 부수는 방법 무슨 방법? 탑다운 방법.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죠? 코팅이에요. 코팅, 방어막 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노 입자의 다양한 응용예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어디? 의학. 의학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엉뚱이 너무 필요해요. 절대 엄마 말만 들으면 좋은 과학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엄마 말을 듣지 마세요. 근데 엄마 말 안 들으면 엉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엉뚱과 엉덩을 잘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왜 엉뚱과 엉덩으로 뭉친 여러분의 미래에는 더 멋진 나노 세상을 열어주세요라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자,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리시면 아니 별거 없는 질문. 별거 있는 질문만 해주세요. 잠깐 내가 마이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좀 사용할게요. 아우 이렇게 센 목으로 그 탑다운에서 그 물질들 막 이렇게 해서 그 쪼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물질마다 그거 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리는 다 같아요. 방법은 다르겠죠. 뭐 방법도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요. 저 볼밀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쇠구슬을 가지고. 그런데 뭐 시간, 온도 뭐 이런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방법은 같아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또 누가 또 네. 그 고정역학하고 양자역학하고 그 설명하는 방정식이나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10나노미터 정도의 입자들은 어떻게 고정역학으로 설명해도 맞고 양자역학으로 설명해도 맞는지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한데 그걸 알려면 한 10년, 20년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엉덩이의 힘이 필요해요. 엉덩이의 힘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위치하고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고전역학에서는 위치하고 에너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나노 입자로 가게 되면 그 중간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알아내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까지만 대답 드리면 어떨까? 네. 착하다. 네. 그 금나노 이제 더 만들기 쉬워요? 아니면 은나노 입자가 더 만들기 은나노를 만들 때
금나노가 더 쉬워? 만들기 쉽거나 그런 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주기율표 혹시 아세요? 네, 주기율표에 한 110여 개 그 원소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118. 예, 그 중에 나노 입자로 만들 수 있는 게 약 한 100가지 정도가 돼요. 우와, 18개는 못 만드는. 한 10몇 개는 원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싱크로트론에서 브리치아이만 나오는 물질들이니까. 예,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고, 저희 실험실은 약 한 20여 개 정도 원소. 너무 비싼 거는 못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 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또. 날씨 바뀌면 또 달라.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쪽에 가볼까요? 응. 그래서 혹시 코로나 키트에도 그 나노가 들어있는데 코로나 키트는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게 혹시 나노가 들어간데 왜 싼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키트, 자가진단 키트. 코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질문.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에도 나노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나노가 보통 그 3.75g이 18억까지에서 20억까지 나오셨는데 어떻게 코로나 키트는 그렇게? 그치. 그게 걱정이 되죠. 그게 아니고. 네, 그거는 그 업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조그만 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조그만 양이 들어가서 가격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에만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예. 나노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요.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원자의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 도표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실제 원자의 모습이 실제 사진이나 어떤 형태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이제는 다 촬영이 가능해요.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보면 이제 보이는데 네. 원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사실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그쵸. 어떻게 저런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추정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수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지구 중력을 극복하면서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최적화된 게 원 모양이에요. 원 모양. 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슈레딩거가 그리고 나서 그게 한 1900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서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1930년도에 이제 완벽하게 계산식이 완성이 됐고 그러면 원 모양으로도 존재하는데 아령 모양으로도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목성이나 토성의 그 띠 모양 그런 식으로도 존재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다 했어요. 수학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식이거든요. 예. 근데 1950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이제 전자 현미경이 개발이 되고 점점점 좋아지니까 2000년도 초반에 드디어 그 모양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원소를 검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를 더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위치는 확인할 수가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을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이제 이미징을 해내니 얘가 동그라미도 나오고 아령 모양도 나오고 목성 띠 모양도 실제 이제 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수학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논문 처음 봤었는데요. 경이적이었어요. 똑같은 그 질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전자현미경과 그 일치에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론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예, 더 이상. 예. 그러면은 위에서 깎아내린 거는 네. 그 한돈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에서 깎아내리는 거는 한 돈을 가지고 파는 거냐고요? 아니 얼마 저걸로 만든 거랑 얼마 정도?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예를 들은 거고, 그 나노입자가 그렇게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데요? 어떡하죠? 제가 강의가 재미없었지요.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억지로 절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까요? 예,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